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신 바로 야담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지비디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야담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야담을 검색해서 야담을 잘한다고 느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갑니다. 이미지를 캡처하고 주제 리스트를 요청합니다. 마음에 든 주제를 하나 선택하고 바로 야담 영상을 틀어줍니다. 야담 영상의 URL을 가져와서 제미나이에게 대본 요청을 해줍니다. 여기서 대본 요청은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한 요청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본이 나왔습니다. 저는 구글 스튜디오에 있는 멀티 스피커 오디오 버전을 한번 해볼 거라서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 대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지비디오로 옮겨줍니다. 오디오 버튼을 눌러서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클릭해 줍니다. 멀티를 눌러서 대본 미리 보기를 보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등장인물은 나레이션과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본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면 제대로 된 적용이 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니 나레이션에 쌍점이 없네요. 쌍점을 넣어줘야 어디서 누가 말하는지 찾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제미나이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제미나이에게 쌍점을 요청을 하고 받은 자료를 바로 이지비디오로 불러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미나이 무료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됐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되었다는 뜻이고요. 초록색으로 변하면 성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디오 대본 버튼을 눌러줍니다. 합본 오디오와 합본 대본을 눌러줍니다. 자막 버튼을 누릅니다. 자막이 끝나면 심 분할 버튼을 눌러줍니다. 심 분할이 완료되고 적당히 심 분리와 합치기를 잘 해줍니다. 여기서 세밀한 심 분리 작업은 흐름에 맞는 이미지를 잘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제미나이에게 명령할 지시서가 현재는 없어서 씬 내용만 복사하여 제미나이에게 요청했습니다. 제미나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첨부해서 영문 프롬프트 생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영문 프롬프트를 모두 준비해 줍니다. 준비된 프롬프트로 이미지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외부에서 이미지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롬의 오토 위스크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오토 위스크에 가져온 영문 프롬프트를 입력해 줍니다. 뽑아낸 이미지 하나를 레퍼런스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서 업로드해 줍니다. 이제 참고 이미지까지 넣어 주었으니 다시 영문 프롬프트를 전부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비는 것들은 재생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위스크에 직접 들어와서 생성을 해둡니다. 이제 기존에 작업된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한 번에 올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체크박스 전체 선택을 눌러주고 이미지 생성이 되지 않은 씬을 찾아 선택된 체크를 없애줍니다. 모두 없앴다면 일괄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받은 이미지를 모두 넣어줍니다. 업로드를 하고 보니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외국인처럼 보이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얼굴 교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으로 둘 아이를 하나 저장해서 캐릭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캐릭터 버튼에 이 아이를 추가하여 제미나이가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 하나를 적어줍니다. 이제 얼굴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클릭해주고 얼굴 교체를 눌러줍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그 아이입니다. 로고와 배경음을 넣은 뒤 최종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엔 방금 저희가 작업한 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비디오였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매섭게 파고드는 어느 늦가을의 장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두매산골에서 소금짐을 떼어다 파는 보부상 듣구는 오늘도 텅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장터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듣구는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사였지요. 하지만 그 유명세라는 것이 그리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천치득구라 불렀습니다. 남들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눈에 불을 켜는 장터에서 득구는 거스름돈을 덜 받아오기 일쑤였고 길가에 버려진 병든 강아지를 위해 제끼니를 거르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득구에게도 평생의 꿈은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소금짐을 지며 뼈 빠지게 모아온 엽전꾸러미. 그것으로 작지만 따뜻한 집 한 칸을 마련해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그날 장터 분위기가 아주 흉흉했거든. 장터 한복판에서 웬 덩치 큰 노비 상인이 시뻘건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매질 아래 쓰러져 있던 게 고작 10살이나 됐을까 싶은 조그만 아이였어. 아이는 온몸이 피떡이 되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않더군. 알고 보니 벙어리라며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상인들에게 화풀이를 당하고 있었던 게야.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서늘하던지 구경하던 구경꾼들도 겁이나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네. 득구 역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지나칠 득구가 아니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품속 깊이 간직했던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묵직한 전대를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득구는 노비 상인의 앞을 막아서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때리지 마시오. 그 아이 내가 사겠소. 노비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득구의 전대를 낚아챘습니다. 집 한 채 살 돈을 주고 말 못하는 꼬맹이를 사다니 장터 사람들은 득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 미친놈 드디어 제정신이 나갔구나. 소금 팔아 모은 돈을 저런 데 다 버리다니. 하지만 득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낡은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을 뿐입니다. 괜찮다. 이제 아프지 않을 게다. 득구의 우직한 목소리에 아이의 서늘했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득구의 초라한 집으로 실려온 아이는 며칠을 알아누웠어. 득구는 제 몸 돌볼 새도 없이 깊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우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고기 국물을 내어 아이를 먹였지. 아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었지만 정신을 차린 뒤부터는 득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그런데 말이네, 이 아이가 집에 온 뒤로 득구의 집안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득구가 시장에서 떼온 물건에 장부를 맞추지 못해 밤새 끙끙대고 있으면 아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데 그게 관아의 서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확했던 게지. 득구는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어. 아이는 단순히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추악함과 인간의 탐욕을 너무 일찍 알아버려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비운의 천재였던 것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은호라 했습니다. 은호는 득구가 글과 숫자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밤마다 흙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득구에게 장사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물건이 어느 때 귀해질지, 어느 고을의 상인들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은호의 머릿속에서 나온 비책들은 득구의 성실함과 만나 엄청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라 무시당하던 득구의 소금 상단은 불과 1년 만에 인근 고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득구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었고 은호는 그런 득구의 곁에서 든든한 등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나. 득구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자자해지자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돈놀이로 악명이 높았던 조필두라는 놈이 마술을 뻗었어. 조필두는 관아의 부패한 이방과 몰래 짜고 득구가 나라의 전매품인 소금을 빼돌려 폭리를 취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지. 포졸들이 들이닥쳐 득구를 결박하고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렸어. 득구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조필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득구를 위협했지. 내 이놈 전한 놈이 어디서 감히 재물을 탐내느냐. 내 놈의 재산은 물론이고 저 요물 같은 꼬맹이도 다시 노비로 팔아버릴 것이다. 그 절망적인 순간 은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호는 제 품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종이뭉치 하나를 꺼내 이방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방이 지난 3년간 조필두와 결탁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사또 몰래 비자금을 조성해온 낱낱의 증거 기록이었습니다. 은호가 상단을 운영하며 미리 파악해둔 비리 장부였지요. 이방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이런 가짜를? 이방이 당황해 소리쳤지만 은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은 채 이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단 한 문장을 크게 적었습니다. 이 장부의 원본은 이미 암행어사께 전달되었다. 그 글자를 본 조필두와 이방은 사지가 마비된 듯 제자리에 굳어버렸어. 그날 저녁 정말로 암행어사가 이 고을을 덮쳤고 조필두와 이방은 그 길로 관아로 끌려가 매질을 당한 뒤 평생 유백길에 올랐다네. 득구는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소금 유통을 혁신적으로 도운 공을 인정받아 관에서 큰 상까지 받았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 득구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하늘이 보낸 성인이라고 말이야. 전 재산을 주고 산 벙어리 아이가 사실은 득구를 구하러 온 수호신이었던 게 아니겠냐고 말이세. 세월이 흘러 득구는 조선 팔도에서 으뜸 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가마를 타는 대신 여전히 낡은 집신을 신고 장터 곳곳을 누비며 어려운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은호는 장성하여 나라의 큰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 득구의 곁에 남아 평생 그의 입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바보 아버지와 천재 아들이가 불렀습니다. 득구가 만약 그날 장터에서 이해타산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는 미련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하기까지 한 진심이 있었기에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마시오. 그날 장터 분위기가 아주 흉흉했거든. 장터 한복판에서 웬 덩치 큰 노비 상인이 시뻘건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매질 아래 쓰러져 있던 게 고작 10살이나 됐을까 싶은 조그만 아이였어. 아이는 온몸이 피떡이 되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비명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더군. 알고 보니 벙어리라며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상인들에게 화풀이를 당하고 있었던 게야.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서늘하던지 구경하던 구경꾼들도 겁이 나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네. 득구 역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지나칠 득구가 아니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품속 깊이 간직했던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묵직한 전대를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득구는 노비 상인의 앞을 막아서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때리지 마시오. 그 아이 내가 사겠어. 노비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득구의 전대를 낚아챘습니다. 집 한 채 살 돈을 주고 말 못하는 꼬맹이를 사다니 장터 사람들은 득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 미친놈 드디어 제정신이 나갔구나. 소금 팔아 모은 돈을 저런 데 다 버리다니. 하지만 득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낡은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을 뿐입니다. 괜찮다. 이제 아프지 않을 게다. 득구의 우직한 목소리에 아이의 서늘했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득구의 초라한 집으로 실려온 아이는 며칠을 알아누웠어. 득구는 제 몸 돌볼 새도 없이 깊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우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고기 국물을 내어 아이를 먹였지. 아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었지만 정신을 차린 뒤부터는 득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그런데 말이네, 이 아이가 집에 온 뒤로 득구의 집안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득구가 시장에서 떼온 물건에 장부를 맞추지 못해 밤새 끙끙대고 있으면 아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적어내려 가는데 그게 관아의 서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확했던 게지. 득구는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어. 아이는 단순히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추악함과 인간의 탐욕을 너무 일찍 알아버려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비운의 천재였던 것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은호라 했습니다. 은호는 득구가 글과 숫자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밤마다 흙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득구에게 장사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물건이 어느 때 귀해질지, 어느 고을의 상인들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은호의 머릿속에서 나온 비책들은 득구의 성실함과 만나 엄청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라 무시당하던 득구의 소금 상단은 불과 1년 만에 인근 고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득구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었고 은호는 그런 득구의 곁에서 든든한 등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나. 득구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자자해지자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돈놀이로 악명이 높았던 조필두라는 놈이 마술을 뻗었어. 조필두는 관아의 부패한 이방과 몰래 짜고 득구가 나라의 전매품인 소금을 빼돌려 폭리를 취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지. 포졸들이 들이닥쳐 득구를 결박하고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렸어.
듣구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조필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듣구를 위협했지. 내 이놈 전한 놈이 어디서 감히 재물을 탐내느냐. 내 놈의 재산은 물론이고 저 요물 같은 꼬맹이도 다시 노비로 팔아버릴 것이다. 그 절망적인 순간 은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호는 제 품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종이뭉치 하나를 꺼내 이방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방이 지난 3년간 조필두와 결탁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사또 몰래 비자금을 조성해온 낱낱의 증거 기록이었습니다.